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배워보도록 하죠. 12페이지에 있는 큰 3번 입경 가적 곡선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자, 입경 가적 곡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흑입자를 크기별로 구분하기 위한 체가름 시험, 체분석 시험의 결과 그래프를 입경 가적 곡선, 말 그대로 입자의 크기별로 누적해서 연결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체분석 시험의 결과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은 입경, 입자의 크기로 나타낼 것이고요. 여기는 통과백분율로 나타낼 거예요. 자, 우리가 체에다가 흙을 넣고 달달달 털게 되면은 흙입자가 작은 놈에서부터 큰 놈까지 쭉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입자가 작은 놈에서부터 큰 놈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 통과율은 내가 가진 흙을 체에 쳤을 때 10%만큼 통과가 됐는지, 30%만큼 통과가 됐는지, 60%만큼 통과가 됐는지, 100% 다 통과가 됐는지 통과된 그 양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입경 가적 곡선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냐면요. 우리는 입경 가적 곡선의 결과 그래프를 보고서 딱 봤을 때 이 흙이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교 그래프를 불러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교재에 있는 A 그래프 찾아보도록 하죠. A 그래프. 자, A 그래프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A 그래프가 되실 거예요. 찾으셨죠? 자, 그 다음 B 그래프 찾아보도록 하죠. B 그래프. 자, B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아마 B 그래프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입경 가적 곡선을 딱 봤을 때 A와 B 그래프 중에서 누가 더 좋은 흙일까를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는 굉장히 쉬워요. 자, 보시죠. A 그래프는 누가 봐도 조금 편안하게 완만하게 누워있죠. 그 B 그래프는 누가 봐도 좀 불편하게 서있죠. 여러분들 누워있는 게 좋아요? 서있는 게 좋아요? 누워있는 게 좋죠. 그래서 누워있는 완만한 A 그래프의 흙이 좋은 흙이고요. 서있는 불편한 B 그래프가 안 좋은 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좋은 흙이다, 안 좋은 흙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라는 얘기일까? 입도죠. 그죠? 자, A 그래프는 입도가 좋은 흙, B 그래프는 입도가 나쁜 흙을 의미해요. 자, 그럼 입도가 무엇인지 제가 그림으로서 좀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입자의 크기가 큰 놈에서부터 작은 놈까지 골고루 섞여져 있는 한 가지 흙이 있고요. 여기에는 입자의 크기가 고만고만한 놈들끼리만 뭉쳐져 있는 흙이 있다라고 쳐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위에 있는 1번 흙과 아래에 있는 2번 흙 중에서 누가 입도가 좋다라고 얘기하던가요? 1번 흙이죠. 입자가 큰 놈과 큰 놈 사이를 작은 입자들이 조밀하게 채울 수 있는 1번 흙이 입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입자 크기가 고만고만한 놈들은 이 비어있는 간극을 작은 입자들이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입도가 불량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번 흙이 좋은 흙이니까 A 그래프가 되시겠고요. 2번 흙이 안 좋은 흙이니까 B 그래프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쳐보도록 하죠. A라는 흙은요. 입자가 작은 놈에서부터 입자가 큰 놈까지 골고루 섞여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입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B 그래프는 입자의 크기가 고만한 놈에서부터 고만한 놈들끼리만 묶어져 있는 이러한 흙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입경 가적 곡선을 봤을 때 넓은 분포를 띌수록 완만할수록 좋은 흙이 되시는 거고요. 입경 가적 곡선을 봤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좁은 분포를 보일수록 안 좋은 흙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경 가적 곡선으로서 입도가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 그림을 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입도 분포가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 내용은 12페이지 중간에 있는 괄호 1번과 2번 균등계수와 공률계수의 계산이에요. 자, 우리는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계산해서 이 흙의 입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균등계수는 CU로 나타나고요. 얘는 D10분의 D60이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요. 자, 두 번째로 공률계수는 CG로 나타내고요. 얘는 D10 곱하기 D60분의 D30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요. 자, 그럼 균등계수나 공률계수의 공식의 형태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D12, D32, D60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D10, D30, D60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체가름 시험을 했을 때 흙을 딱 넣게 되면은 이 흙이 한 번에 몽땅 하고 빠지나? 아니죠.
점차적으로 빠지다가 마지막에 펜까지 도달되게 될 거예요. 즉, 이 D10, D30, D60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흙을 채를 쳤을 때 10%만큼 채에 통과됐을 때 대응되는 입자의 크기가 D10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가진 흙을 채에 쳤을 때 30%만큼 통과 시에 가지는 입자의 크기가 D30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가진 흙을 채에 쳤을 때 60%만큼 통과가 됐을 때 가지는 입자의 크기를 D60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는 D10, D30, D60의 입자의 크기가 얼마다라고 다 주어지실 거고요. 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채가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흙을 가지고서 채에 친 거죠. 그럼 채에 치게 되면 각 채에 남은 누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가진 흙이 10% 통과 시, 30% 통과 시, 60% 통과 시의 입자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렸겠죠. 그럼 확인된 요 세 가지 입자의 크기로서 우리는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제 시험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 그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입도에 대한 판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입도 판정에 대한 내용 배워보도록 하죠. 좌측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괄호 3번 입도의 판정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입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가 있을 거예요. 자, 표 보시면 일반 흙과 자갈과 모래로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흙은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자갈에 대한 분류 그리고 모래에 대한 분류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자갈을 가지고서 체분석 시험을 했을 때 입도 판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갈인 경우는 균등계수가 4보다 크게 나와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내가 모래를 가지고 체분석 시험을 했을 때 균등계수는 어떠하냐면요. 6보다 크게 계산이 돼야 입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공률계수는 자갈과 모래 구분 없이 1에서 3 범위값 안에 들어오면 좋은 흙, 벗어나면 안 좋은 흙으로 구분을 해요.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갈인 경우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모두 만족해야 좋은 흙이라고 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다면은 적당히 좋은 흙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안 좋은 흙으로 구분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모래인 경우도 균등계수와 공률계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입도원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다면은 입도원포는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분석 시험을 하고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 판단 기준표에 빗대어 봤을 때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하면 입도원포가 좋다, 양입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다면은 입도원포가 불량하다, 빈입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때 통일분류법에서는 양입도로 판정된 흙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를 쓰냐면요. 좋다, well, W라는 문자를 쓰고요. 빈입도로 파악된 흙은요. 빈약하다, 나쁘다, poor, P라는 문자를 써요. 즉, 통일분류법에서 W는 입도원포가 양호하다라는 것을, 통일분류법에서 P라는 문자는 입도원포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내용까지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체분석 시험 후 계산해서 빗대어 봤을 때 둘 다 만족하면 양입도 W,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빈입도 P로 구분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